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경호처 직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언론에 기고해 화제를 모은 분이 있는데요. 판사 출신의 차성한 서울시립대 교수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오마이뉴스에 글을 기고를 하셨던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학자로서 이제 연구 결과물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이 어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그 법원 행정처장께서 또 이례적으로 이제 재판에 대해서 다수를 확인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계속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음. 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이게 제가 학자로서의 어떤 범위를 좀 넘어서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나 적어도 법치주의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서 기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글이 기고된 다음에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고 화제가 됐는데요. 혹시 메일 등을 통해서 뭐 연락을 취해온 경호처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는 없었는데 네. 다만 이제 지인들 통해서 또 제가 전혀 모르는 분도 예. 이제 경호처 직원분 아는 분이 이제 예. 전달을 해 보겠다 또는 이제 뭐 이제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젯밤에 그 교수님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예, 보셨습니까? 예, 오늘 점심 무렵까지 영장 집행이 되지 않으면 오후 예. 1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예.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제 그 글을 전달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 사실은 그런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서류 양식 같은 게 필요한데 누구도 그런 상담을 안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서 예.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었고요. 뭐 제가 1시에 이제 사실 저는 일개 국민이고 제가 뭐 기자회견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기 100부씩 출력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1시에 가서 어떻게든 뭐 준비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네. 제가 어떻게든 가서 말씀드리고 예. 전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러게요. 그냥 혼자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패친한테 예. 이제 조금 있다가 아침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좀 와서 기자회견장 좀 만들어 줄 분 있나 이렇게 지금 수소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 관저 앞에서 관저 앞이든 하여튼 그 관저 근처에 가서 거기서 일단 기자회견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내용을 그래도 아셔야 받으실 테니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육문육답이라고 그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서 어떻게 거부가 가능한지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호처 직원한테 경찰 협조를 얻어서 평화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서류 봉투 저기 2개만 여러 개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냥 백부 출력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예, 100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 이제 100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글 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 두 축인데 하나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최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났잖아요. 그렇죠. 위법한 지시에 불응하면 그게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구나 지금 경호처 직원분들은 군인이 아니세요.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가 없습니다. 예.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명죄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라고 하는 죄목 자체가 없다.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축. 현장에서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서 직무유기죄가 있긴 한데요. 이 임무를 소홀히 해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다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원이 단순한 직무태만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고 그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
정말로 확실하게 직무 유기하는 경우만 포기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처벌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런 지시가 위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처벌할 수 없고 직무태반으로 설사 보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부당한 지시라면 직무유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근본적인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자, 근데 여기서 부당한 지시와 명령의 주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무력 사용까지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러면 만약에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 실제로 하달이 된다면 그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교사범 내지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공범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 범죄 행위의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건 제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무기 사용을 그런 식으로 독려해서 전투가 벌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한다면 정치권처럼 함부로 제가 내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서 내란 선동까지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란 선동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무기를 갖고 지금 경찰 병력, 공수처 병력하고 싸움을 불사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12.3 비상 계엄 선포의 내란죄와 별개의 새로운 내란 선동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별개로. 근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무력이 실제로 사용이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거의 내전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고 법치가 무너지는데 경호처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병이 아닙니다. 다 공채시험, 특채시험 붙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무술을 닦으셔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지. 범죄자가 된 대통령에 대해서 내려진 정당한 체포영장을 나가서 중범죄 현행범이 되려고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사병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가 그냥 나중에 기우였기를 좀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근데 만에 하나라도 처벌을 받게 되면 연금도 이거 전부 날리게 되는 거죠. 공무원 연금법상 전부는 아닌데요. 이제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절반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판 받는 도중에도 지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이게 지금 무력을 조금이라도 쓰면 제가 보기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절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연퇴직돼서 공무원 신분이 날아가 버리십니다. 그렇죠. 가족 생계도 있고 지금 연령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과연 많은 자기를 지켜온 경호처 직원들을 그런 사지로 내모는 행동을 하는 게 수장으로서 책임질 만한 행동인지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해서 그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다투시면 됩니다.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구속돼도 구속 적부심사 청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 불상사를 받기 위해서 최상목 대행이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혹시 여기에도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그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그런 지시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이거 완전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말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또 하나의 이거 역시 직무유기로 검토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무기 사용까지 나오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신의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권한대행 순위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 분께서
지금 지시를 해서 그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경호처 직원한테. 그걸 하지 않는 거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은 반드시 직무유기죄를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그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긴 한데 박종준 그 경호처장이 경찰이 출석하면서 사직서를 냈고 최상목 대행은 바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그래서 이게 최상목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뭔가 연락을 주고받은 결과 아니냐라는 사실은 추측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박종준 처장의 사표 수리 문제를 만약에 논의했다면 그것도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서 행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냥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차상환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